오늘의 키워드 부동산 눈에 띕니다. 관련 로드맵 확인해 보시죠. 건설주, 건자재주, 은행주 최근에 부동산 관련해서 조금씩 움직임이 보였었죠. 또 현우석 부총리도 보이고요. 버블7, 주택 청약, 투자, 대출 대체적으로 좀 답답한 단어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 대한민국 사람들 월급의 상당 부분이 이 주택 관련한 금액으로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회복이 돼야지만 이 소비나 투자도 늘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인지 최근 대책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실효성이 있다라고 보세요? 지금까지 나온 대책이 실효성이 없으니까 추가 대책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지금까지 나온 대책들은 뭐 MB 정부 때부터 꾸준하게 대책들이 흘러나왔습니다만 네. 노무현 정부 때, 참여정부 때 여러 가지 대책을 통해서 부동산의 과열을 막은 것은 잘했는데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부동산의 공급을 너무 늘려서 네. 부동산 시장에 침체된 것을 MB 정부도 그랬고 지금 뭐 박근혜 정부는 아직 2년도 채 되지 않았기 때문에 평가가 좀 이릅니다만 아직까지 그 어떤 대책으로도 부동산 시장을 제대로 살려내지는 못하고 있다. 다만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은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동안 낙성 매물로 잡혀 있었던 것이 상당 부분 많이 해소가 되었고 또 부동산 가격이 계속 빠지다 보니까 건설사들도 속도를 조절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와 관련돼서 공급 물량도 스스로 조절되는 효과 자체는 나왔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전세 가격이 일부 지역에서는 거의 매매가에 육박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네. 이것은 결국은 부동산 시장에 어느 정도의 매수가 좀 일어날 수 있는, 수요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신호가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그동안 대책은 전혀 쓸모가 없었지만 이제부터 정부가 좀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는다면 어느 정도 반등할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부동산 이야기 하면서 저희가 가장 여쭤보고 싶었던 질문이요. 건설 업종입니다. 지난해는 낙폭이 좀 과대했어요. 그래서 올해 들어오면서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로 인해서 반등하지 않을까라는 투자 심리 회복 이야기 많이 나오거든요. 건설업종이나 대부분 주식시장이 정부 정책으로 오를 것 같지만 네. 정부의 정책으로 오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펀더멘탈이 좋아지고 나서 정책의 플러스 알파 효과 자체가 존재를 해야 되는 거죠. 물론 정부 정책에 맞서는 건 바보 같은 짓이지만 정부 정책이 시장을 견인한다라는 것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설업종 같은 경우에 지금 해외 쪽 악재도 아직 다 소화하지 못한 상황이죠. 적어도 올 상반기 정도는 지나야 해외의 여러 가지 악재들, 저가 수주했던 것들이 해소가 되면서 고가 수주까지는 아니더라도 제가격에 수주한 것들이 나타난다라는 시각이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국내 시장에서도 여전히 미착공 PF 등 부담 요인들이 많고 또 상반기 내에 꽤 많은 금액의 4조 원이 넘는 금액의 회사채도 소화해야 됩니다. 자금 사정이 굉장히 빡빡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건설업종의 회복은 일단 상반기 내에는 그렇게 쉽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회사채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인지 자금 확보를 위해서 자산 매각에 굉장히 많이 나서고 있습니다. 뭐 유증도 있고요. 이런 것들도 시장에서는요. 이거를 얘네가 현금을 모았으니까 이걸 긍정적인 재무구조 개선으로 봐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만큼 상황이 나빠서 이렇게 현금 창출을 위해 노력을 하는 건지 시각을 각각 다르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가지 해석이 모두 가능한데 아직까지는 전자의 시각, 그러니까 좀 부정적인 시각이 강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당장 쓸 돈이 없으니까 지금 자산을 내다 파는 겁니다. 이렇게 급하게 내다 팔면 재가격 받을 수 있을까요? 재가격 못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GS간세 같은 경우에는 당장 돌아올 3, 4월 채권을 막을 돈이 없어서 제가 보기엔 팔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라마다 르네상스도 팔겠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 건데 좀 시간이 지나면 어쨌든 급한 불은 맞고 그 이후에 업황이 회복되게 되면 주가는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나쁠 게 없지만 단기적으로는 여전히 변동성 요소들이 남아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종목 이야기 한번 넘어가 봐야겠죠. 네이버 트렌드를 통해서 각각의 호감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대림산업, 한샘, LG하우시스, KCC 등 눈에 띄네요. 최근 들어 한샘에 대한 검색어가 부쩍 늘었고요. 대림산업의 호감도는 낮아지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관련 종목들 한번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한샘도 그렇고요. LG하우시스, KCC 등도 건자재주 쪽이잖아요. 최근 건설업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건자재주가 덩달아 올라가고 있어요. 시멘트주도 그렇고요. 어떤 생각 가지고 계세요? 건자재가 회복되고 있는 것은 건설 시장의 회복이 아닙니다. 리모델링 수요 회복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건자재가 좀 더 많이 하는 것은 물론 건축 시장 자체가 회복이 되면 가장 핫하게 움직이겠지만 그동안 이제 오래된 주택들도 많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새 주택을 짓지 않아도 기존 주택의 인테리어를 바꾸는 그런 인테리어 건자재 수요 자체는 네.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건자재에서 쓰이는 그런 제품이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바뀌면서 수익성이 개선된 부분도 있고요. 시멘트주 최근 들어서 굉장히 핫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이 종목들 한 10년 정도의 차트를 늘려놓고 보십시오. 얼마나 주가가 많이 내려왔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가격 인상이라고 하는 모멘텀도 있었고요. 그래서 짧게 보면 시멘트주 살아나고 있고 건자재주 좋으니까 건설주도 장기적으로 살아날 거야. 선행 지표들이 좋지 않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단정 짓기에는 부족한 부분들이 좀 많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종목에 대한 투자 관점에 대해서는 저는 여전히 건설주에 대해서는 조금 보수적인 시각을, 건자재주에 대해서는 좋지만 올해 성장률이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상반기 정도의 건설주를 대신할 정도의 대체주 정도로 보셔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건자재주 쪽에서도 KCC, 그리고 LG화학시스 등 종목이 많았습니다. 어떤 종목에 가장 관심 가세요? 일단 뭐 KCC라든지 LG화학시스 같은 종목군들이 탑픽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한샘은 일단 이케아가 들어온 이후에 여러 가지 흐름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샘보다는 좀 더 덩치가 큰 KCC라든지 LG화학시스를 저는 개인적으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시멘트주에 대해서 대응 전략 한번 세워주신다면요. 분명 가격 인상 모멘텀은 4월 초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시각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레미콘 가격도 지금 같이 올라가려고 하고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멘트와 레미콘 가격은 결국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만약에 레미콘 업계와 협상을 통해서 레미콘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시멘트 업계에 받는 긍정적인 효과도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환율에도 영향을 좀 많이 받는데 이와 관련된 영향을 고려해 본다면 지금은 추가적인 매수보다는 좀 중립에 가깝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 종목과 업종에 대한 이야기 자세히 한번 나눠봤습니다. 오늘 빅데이터 분석은요, 김종효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